안녕하세요. 자바 심화 과정 두 번째 시간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추상화란 무엇인가, 그리고 추상 클래스의 이해, 그리고 자바 인터페이스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인터넷에서 추상화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니까 위와 같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예상에는 어떤 객체 지형에 관련된 이미지가 좀 나오리라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이렇게 미술에서 사용하는 추상화 이미지가 나와서 좀 당황했지만,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미술의 어떤 추상화와 또 프로그램의 추상화는 용어도 비슷하지만 그 개념도 아주 유사합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네, 보시면 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추상화라고 제가 써놨고, 2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갈수록 구체화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좀 보시면요. 자, 0에서 1로, 그러니까 추상화 쪽으로 갈수록 어때요? 이 객체, 이 구체적이었던 객체의 특징점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머리의 모양이라든가 뿔, 그리고 다리, 그리고 꼬리, 또 몸통의 어떤 크기와 비율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실체에서 점점 더 추상화될수록 간략한 어떤 오브젝트의 이 소의 특징들이 추출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보면 또 어떻게 되죠? 네, 반대로 보면 이렇게 추상화되어 있던 뭐 뿔이나 머리, 다리, 뭐 바디나 꼬리, 이런 부분들이 점점 구체화될수록 어때요? 그 모양의 구체적인 모형들이 이렇게 나타나죠. 질감도 나타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어떠신가요? 비교 한 장의 어떤 그림이지만 우리가 추상화가 무엇이고 또 구체화가 무엇인지 좀 자세히 좀 개념은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 같이 추상화란 어떤 대상의 구체적인 특징들을 이렇게 밑그림의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 컴퓨터 과학 분야 또 객체 지향에서는 추상화를 뭐라고 하는지 한번 좀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컴퓨터 과학에서 추상화는 어떤 복잡한 자료나 모듈 시스템 등으로 핵심적인 개념이나 기능들을 무엇인가 간추려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하죠? 복잡한 자료나 모듈 시스템으로부터 왜 핵심적인 개념들을 간추리는 이런 추상화 과정이 필요할까요? 네, 생각해 보면 아까 전에 그림에서 같이 밑그림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만약에 10명에게 소를 그려보라고 한다면 뭐 각기 모양, 크기, 동작, 뭐 객체를 바라보는 시선, 뭐 누구는 뒤에서 보고 앞에서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틀리니까 모든 소의 그림이 다 다르게 그려지겠죠. 그런데 어때요? 아까 같은 밑그림을 주고 그 위에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것을 한번 그려보라 라고 한다면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크기, 모양, 동작 이런 것들을 거의 동일하게 그려낼 겁니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죠. 어떤 객체로부터 특징을 간추려서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주고 각각의 모듈을 개발하는 그런 프로그래머에게 공통으로 이 모듈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라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은 뭘 만들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만들어야 될 대상이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 좀 더 집중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그렇게 시스템에 유사한 기능들이 어떤 동일한 설계도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드에 대해서 어때요? 가독성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기능 변경이나 유지 보수 역시 쉽고 또 명시적인 그런 코드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그렇게 참 좋겠죠. 근데 이런 추상화 개념을 프로그램상에서는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좋은 추상화라는 개념이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프로그램의 코드로 구현할 수 있을까?
그 방법론적인 것이 바로 추상 클래스 그리고 인터페이스. 추상화의 도구가 바로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입니다. 네, 이전 시간에 짧게 추상화에 대해서 배웠죠. 네, 이번에 그 추상화의 주요 개념인 추상 클래스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상 클래스는 하나 이상의 추상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를 가리켜 추상 메소드라고 한다. 이 추상 클래스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중요한 특징인 다형성, 그리고 메소드의 집합을 정의해 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또 사용돼야 하는 메소드는 추상 클래스의 메소드로 이렇게 정의해 놓고 이 클래스를 상속받은 클래스에서는 이 추상 메소드를 반드시 재정의한다. 이렇게 긴 글로 몇 문장으로 이렇게 쭉 나눠놨는데요. 이 문장들을 좀 요약을 해보면 딱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장에서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하나 이상의 추상 메소드를 포함하는 것이 추상 클래스이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추상 클래스의 추상화된 요소, 즉 메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메소드를 상속한 클래스는 반드시 추상 메소드를 재정의해야 한다. 네, 다시 한번 하나 이상의 추상 메소드를 포함하는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라고 하고 이것을 상속받는 모든 클래스에서는 추상 메소드를 반드시 재정의해야 한다. 자, 이것이 추상 클래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 추상 메소드 부분이죠. 이 부분들을 좀 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정의한다. 이것을 오버라이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오버라이딩의 정의를 한번 좀 살펴보면 오버라이딩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서브 클래스 또는 자식 클래스가 자식의 슈퍼 클래스 또는 부모 클래스들 중에 하나에 의해 제공된 메소드를 특정한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전 시간에는 동적인 다형성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제가 쉽게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좀 말이 어렵죠.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재정의하다, 말씀드린 오버라이드하다 라는 것은 뭐냐면, 이 오버라이드의 영어적인 그 뜻은 뭐냐면, 오버라이드는 뭐 더 중요하다, 뭐 우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 클래스를 한번 좀 볼까요? 네, 카 클래스라는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상 메소드로 스피드라는 추상 메소드를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추상 메소드인지 어떻게 알죠? 여기 써 있습니다. 이게 abstract. 그래서 모든 메소드 앞에 이렇게 abstract라고 표시된 것은 이것이 추상 메소드다라는 것을 개발자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 추상 메소드, 이 카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SUV와 또 스포츠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상속을 받게 되면은 SUV나 스포츠카에는 부모 클래스의 스피드라는 어떤 메소드가 상속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재정의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 SUV에도 스피드가 있지만 또 스포츠카에도 이 스피드라는 개념이 있지만 이것은 이 둘의 차이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버라이드는 뭐냐면은 부모의 어떤 속성을 물려받지만 이 물려받는 차일드 클래스에서 특징에 맞게끔 그것을 재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바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말로는 오버로딩이 있는데요. 이 오버로딩은 뭐냐면은
말은 비슷하지만 개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한번 좀 볼까요? car 클래스에서 start라고 메서드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일한 클래스에 보니까 동일한 메소드들이 있어요. 스타트, 스타트, 스타트. 자, 이거 혹시 에러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자바에서는 이런 것들을 허용을 해준다는 거죠. 자, 왜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인자값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바에서는 같은 메소드지만 그 같은 메소드의 인자값을 스트링이나 뭐 인티저나 뭐 스트링 A나 뭐 스트링 B나 이런 식으로 인자값을 다르게 해서 이 동일한 메소드들을 허용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유연하게 프로그래머가 코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이 바로 오버로딩의 개념입니다. 자, 제가 방금까지 오버로딩, 뭐 객체 지향, 설계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복잡하죠. 이런 추상화, 뭐 상속, 다형성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왜 꼭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지? 실무에서 이렇게 개발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냥 뭐 자동차마다 클래스를 별도로 만들면 되는데 이게 과연 생산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생산적인지 한번 예를 좀 들어보려고 이러한 그림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한 개발자가 어떤 게임을 만드는 부서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을 만드는 부서에 입사해서 미션을 받았는데 뭐냐면은 100명의 유닛이 등장해서 각기 전투를 하는 게임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발자가 100개의 각각 다른 유닛을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n이라고 하지만 이게 100이 되겠죠. 100개의 유닛을 만들었습니다. 성공적으로 게임이 런칭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는 두 번째 버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개발자는 100개를 만들었는데 200개로 늘려야 되겠죠? 밤새 노력해서 200개의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저의 반응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각 유닛에 어떻게 해요? 이 컬러 같은 것들을 막 바꾸고 이 무기도 바꾸고 그리고 이름도 바꾸고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개발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각각의 100개, 200개의 클래스들에 각각 들어가서 이 내용들을 전부 다 바꿔줘야 되겠죠. 얼마나 이게 힘든 작업인지 아마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때요? 소스의 복잡도도 훨씬 높아지겠죠. 자, 이러한 업무를 만약에 우리가 상속과 어떤 다형성 그리고 오버로딩 이런 개념을 가지고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다음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개발자가 이전에 A 개발자가 작업을 하던 것을 B 개발자가 이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동일한 요구사항을 받았어요. 객체 지향에 이 개발자는 어떤 이전 개발자와는 다르게 또 객체 지향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는 개발자였습니다. 자, 이 개발자는 그 게임의 캐릭터를 만들기 전에 먼저 각 캐릭터의 어떤 공통된 특징이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이 캐릭터의 공통된 특징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본 결과 이 캐릭터들에는 이름과 뭐 스태미너 그리고 뭐 각각 게임 캐릭터의 위치값 그리고 컬러 그리고 몇 가지 동일한 동작들 그리고 웨펀이라는 뭐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 개발자는 알게 됐죠. 그래서 이 모든 속성, 각 캐릭터의 모든 속성을 포함할 수 있는 하나의 유닛이라는 추상 클래스를 만들고 이 모든 클래스, 자, 이 각각의 클래스들은 이 유닛 클래스를 상속하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역시 수정사항이 수정사항 이제 이 게임을 하다 보면 업데이트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 업데이트가 나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원래 없었던 fight라는 메서드를 하나 추가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가장 최상위 클래스의 fight라는 메서드를 상속을 하고 각각의 클래스에 상속된 fight라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딩해서 각각의 캐릭터에 구현해 주면 됩니다. 자, 훨씬 더 간단해졌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수정사항이 들어왔습니다. 뭐냐? 각 캐릭터에 어떤 나이라는 어떤 애트리뷰트를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상속이 되지 않았다면 각각의 캐릭터를 다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상속의 개념을 사용하면 최고 부모 클래스의 age라는 것을 애트리뷰트를 추가하면 이 모든 하위 클래스에는 애트리뷰트라는 클래스 그 속성을 가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물론 처음에 개발을 할 때 설계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개발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개발의 유지 보수와 또 프로그램 기능 변경이 편리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 두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몇 가지 유사한 예제들을 한번 어떻게 이 유닛이라는 것을 구현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드린 그 유닛이라는 그 이름이죠. 여기 보면 몇 가지 공통적인 개념들이 방금 말씀드린 공통적인 개념을 넣어놨습니다. 뭐 클래스나 이름, 뭐 포인트, 스태미나, 그리고 키나 몸무게 등을 이렇게 정의해 두고, 그리고 어때요? 자, 솔저라는 클래스를 한번 좀 열어볼까요? 자, 이 솔저에서는 이렇게 유닛이라는 클래스를 기본적으로 상속을 받아서 만드는 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솔저에서는 모든 부모 클래스의 속성들을 다 가지고 가고, 그리고 각 캐릭터마다 무기가 다 틀릴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각 서브 캐릭터에서 이런 식으로 구현해주고 각각의 능력치에 대해서 구현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프로그램 구현이 더 간편해지고 또 유지보수 또 기능 확장들에 대해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추상화 도구의 두 번째 개념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란 인터페이스란 말은 우리가 쉽게 많이 좀 사용하는 말이죠. 인터페이스는 뭐죠? 어떤 매개 역할을 담당하는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있다면 A와 B를 중간에 매개하는 C, 이것이 인터페이스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과는 약간 좀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는 좀 틀립니다. 어떤 추상 클래스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하게 들어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인터페이스는 어떤 추상 클래스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인터페이스는 오로지 추상 메서드와 상수만을 포함할 수 있다. 이것이 인터페이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와 그 추상 클래스에 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추상 클래스는 메서드뿐만 아니라 생성자, 필드, 일반 메서드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런 차이점도 있지만 인터페이스는 좀 더 어떤 개체의 행위에 좀 집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서드를 좀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상속 같은 경우는 익스텐드를 써서 상속을 하는 반면에 인터페이스는 implement라고 쓰고 하위 객체에서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extend, 그러니까 상속, 추상 클래스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오직 하나만 상속을 할 수 있는데 반해서
인터페이스는 임플리먼트라고 쓰고 또 필요한 개수만큼 다중으로 또 상속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네, 인터페이스의 장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인터페이스는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 시에 일관되고 정형화된 개발 표준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추상화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클래스의 작성과 인터페이스의 구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므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은 또 아까 말씀드린 어떤 공통의 기능에 대한 디파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자는 무엇을 개발할까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떻게 개발할까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시간을 또 단축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관계를 인터페이스로 연결하면 보다 독립적인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또 이런 인터페이스의 특징이 있죠. 자,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코드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엔진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엔진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크게 뭐 두 가지 동작을 할 수가 있죠. 뭐 차가 엔진이 스타트 되거나 엔진이 스탑 되거나. 자, 이렇게 두 엔진을 만들고 이제 다른 개발자들에게 이 클래스를 그러니까 엔진을 구성해 보라라고 이제 미션을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엔진을 구성해 보라라는 어떤 막연한 말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 상당히 어렵겠죠. 이 다음 개발자가 엔진을 어떻게 구성을 하라는 거야? 라는 어떤 궁금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 개발자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주고 그 인터페이스를 상속해서 엔진을 구성하라 라고 한다면 자, 개발자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엔진을 구성을 하는데 임플리먼트 엔진을 받으니까 스타트와 스탑이라는 메소드가 나오더라. 엔진을 이렇게 구성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하고 이 개발자가 이 엔진을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올드 엔진이라고 하고 올드 엔진 스타트, 뭐 올드 엔진 스탑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엔진을 막 이제 주로 쭉 이제 사용을 하다가 약간의 좀 문제가 생겨서 이 엔진을 교체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뉴 엔진, 새로운 엔진으로 교체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것이 각각의 다른 클래스였다면 새로운 엔진을 만들 때 각각의 이런 클래스를 새로 만들어서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만약에 뉴 엔진을 구성을 했다면 뉴 엔진도 역시 엔진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었으면 동일한 메소드가 구현이 되고 그리고 또 그리고 상속을 받은 것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는 is A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자, 이 엔진 클래스는 그냥 그대로 두고 자, 이 부분을 주석 처리하고 이 부분에 주석을 풀어주면 어때요? 간단하게 new 엔진으로 엔진이 교체된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어떤 모듈의 교체나 그 모듈을 수정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죠. 그리고 그런 어떤 특징들을 통해서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클래스 간의 어떤 개발자가 어떤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 기능 구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쉽게 그리고 또 좀 더 명시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객체 지향의 두 번째 시간인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개념은 객체 지향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후에 뭐 코드 디자인 패턴에서도 이러한 개념을 사용해서 또 효율적이고 또 안정적인 코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학습하셔서 또 개념을 확실히 또 익히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